국정을 보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뚝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인 김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의 광폭 행보까지 당 안팎에서 열정적인 활약을 펼쳐온 김정호 의원. 주민과 상생하는 현장에는 늘 그가 있다. 잘 나오나?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열 국회의원 김정호 인사드립니다. 김해 일꾼을 자처하며 공감과 개혁을 내세우는 뚝심의 정치인. 김정호 의원의 하루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의원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정. 하루에도 몇 개씩 잡히는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로서 당 내외를 챙기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 상임위 출석률 100%, 본회의 출석률 92%로 의회 활동에 충실한 김정호 의원. 그런 그가 또 하나 중요하게 챙기는 게 바로 지역구인 경남 김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생명 강소특구로 지정된 김해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특구는 김해의 생명센터, 테크노타운동, 메디컬 디바이스 실용화센터 등의 개관을 통해 동남권 의생명 산업의 R&D 허브로 나아가고 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 주사침을 통해서 만져도 되나요? 예, 여기 이미 예, 들어있네 액체가. 예,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예, 주사를 하면 주사해서 팽팽하게 해주는. 예, 팽팽하게. 예, 그거. 최근 특권의 의생명 의료기기 기업체 창업이 잇따르고 있다. 좀 주사제를 사용하려면 이 환경 자체가 온도, 습도, 입자 파티클, 균 다 관리가 되는 청정실입니다. 이 안이. 수출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희 작년 저희가 4월부터 공장이 만들어졌는데 한 작년 9개월 동안 17억 정도 수출을 했고요. 올해는 한 50억 이상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 여기가 우리 인큐베이터네. 의생명 기업들의. 예. 연구소 기업 등록도 가파르게 증가해 정부의 지원 연계가 필요할 때 김정호 의원이 나섰다. 여기가 예, 우리 김해 미래 먹거리 산업의 그런 선도주자로 그렇게 발돋움하시길 바라고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생명 그 바이오 관련된 기업체들 경남의 60% 정도가 김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해서 관련된 청년 전문 인력들이 여기 김해에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것들이 개발된다면 실제로 임상에 하고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로 여기가 매우 유용하다. 그런 기반들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해가 의생명 바이오 헬스 산업의 새로운 메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저희가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해는 의생명 분야뿐 아니라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한 발빠른 변화를 보이는 중이다. 작년에 매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일단 50억 정도 됐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들 목표는 200억 정도. 4배. 이거는 진짜 오토바이 그 뭡니까 경주용 오토바이 들어가는 생고무. 생고무. 타이어, 예, 타이어. 통째로. 예. 펑크 안 나게. 나는 거. 이야. 그 앞타이어는 그렇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김정호 의원. 한 발로 하시고요. 한 발은 저쪽 위쪽으로 올리시고 쭉 나갑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에서도 특히 탄소중립실행위원으로서 기업 현장을 두루 살피고 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의 약 60%가 김해시에 위치해 있는 상황. 김정호 의원에겐 지역산업의 체제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그 전기차로 가면서 많은 부품들이 사라져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 중소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지금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체제 변환이 없으면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바꾸거나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사실 중소기업들이 자력으로 기술 혁신을 하거나 공장 설비를 교체하거나 스마트 디지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업과 산업, 정부 함께 이런 4차 산업기술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구조조정을 신산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세제, 금융, 뭐랄까 민간의 투자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이 재원 자체를 그런 방향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작년 10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현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역 투자, 지역 균형 펀드 이런 것들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 투자 의무율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투자 규모, 또 지역 투자 의무 비율 높여서 지방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지방에서 일자리가 생겨서 굳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책,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종호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경상남도와 울산시 수자원 공사 등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뉴딜 벤처 펀드를 조성했다. 전통 제조업 도시인 김해가 동남권 전략산업의 요청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 비추어서 통상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이게 앞으로 금방 통상 장벽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때 빨리 우리가 그 경쟁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그런 것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자부에 있어야 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 에너지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더 외계 역할을 하고요. 제가 산자위원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날 봄날의 바다를 찾은 김종호 의원. 연대봉 산허리에 실안개가 휘감기면 등대불도 수줍어 웃는다는 부산의 가덕도다. 물살과 봄바람이 가르는 이곳에 김종호 의원의 기나긴 바람이 담겨 있다. 달에 한 번은 찾아와 가덕도를 바라보는 김종호 의원. 그의 염원인 하늘길, 가덕도 신공항 때문이다. 일단 가덕도 이 대항포구를 가로질러서 저 250m쯤 되는 국수봉, 그 다음에 요 끝자락까지 대략 3,500m 활주로 한 본 내지 두 본 정도를 대각선으로 설치하게 되고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김해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공방. 그가 김해공항이 아닌 가덕도 신공항에 눈을 돌린 계기는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국 민항기 사고 때문이었다. 우리 지역 주민들, 김해 시민들 그 머리 위에 손폭탄을 쥐고 살아야 되는 계속. 그다음에 옛날 그 2002년도 중국 민항기가 김해 그 산에 충돌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항공사고가 났던 것처럼 또 그럴 개연성이 있는 활주로 이거를 모르면 넘어갈 수 있지만 알고 난 다음에는 도저히 이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짧아 대형 여객기 이착륙 제한이 불가피한 김해 신공항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미 국토부가 김해 신공항을 확정짓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결정된 국책 사업을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첫 번째
이제 고비였는데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자문위원들하고 시민들 반대 의견을 쭉 검토해 본 결과 이게 24시간 안전한 또 화물기까지 운행할 수 있는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섰고 그래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 계획에 대해서 우선 부울경에서 그 공동으로 검증을 좀 해보자. 과연 문제가 없는 건지.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검증 단장을 맡으며 소음 피해와 공항 운영 능력을 직접 확인한 김종호 의원. 이후 동남권 관문 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다. 가덕 신공항 이제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안 됩니다.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나 지역 간 대립과 갈등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절차 운운하며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도 이제 여야 합의로 힘을 모읍시다. 결국 김해 신공항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끌어내며 대안으로 내세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늘길과 더불어 땅을 잇는 남부 내륙 철도 계획까지 김종호 의원의 꿈은 동북아 물류 허브의 건설과 동시에 지역 민생 안전 지킴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 3번 정도의 고비가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뭐 의연하게 지역 주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오롯이 그렇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관철시켰다. 제 소임을 다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가 살피는 민생 현장은 김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이번엔 LNG 융복합 발전단지 예정지인 합천을 찾았다. 현재 발전단지를 둘러싸고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의 묵은 현안 중 하나. 이곳에 계획 중인 LNG 융복합 발전단지는 쌍백면과 상가면 일대 총 668메가와트급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허술한 주민 동의 절차와 소통 부족으로 극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여기에 김종호 의원이 직접 나섰다. 안녕하십니까. 생업에도 종사하시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늦어져서 송구스럽다.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와 합천댐의 수력발전소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아리 100 산업단지 조성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김종호 의원. 내륙 분지 지역의 환경 파괴와 절대 농지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향후 주민들과의 잦은 대화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는 LNG 발전소 및 태양광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감하시고 산자의 활동을 통해서 잦은 그 소통과 아울러 막아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로 물꼬를 트면서 협의의 장이 조성되고 있다.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가장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호흡하는 김종호 의원. 그에게 민생 현장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현장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해법도 현장에 있다. 제가 삼가 쌍배에 가서도 그 발전단지 관련한 지역 주민과 합천군 남부발전과의 그런 갈등 관계도 갈등 관리도 가서 봤으니까 알고 또 대안도 수자원공사하고 합천 때문에 수상강, 태양강 이런 것들 현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좋겠다라고 했고
그런 게 현장에 가서 이해 당사자들하고 소통하고 공감대를 조성해서 이견을 좁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합의를 구하는 그런 이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지역구를 넘나들며 국민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국회의원. 세대와 지역을 넘어 소통하는 국회. 실천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장유에 사는 김대중이라 합니다. 우리 김정우 의원님께서 지난 총선 때 김해 트램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 트램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하고 경남도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진행 중이고요. 또 이게 국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국토부에 신청이 되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류 이동에 사는 시민구독자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경남, 부산, 울산 세 곳이다 보니까 경남이 소외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앞으로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부 경남 쪽에 진주를 축으로 하는 네 도시의 그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서부 경남 진주 지역 그 소외로는 그냥 우려에 불과하고요. 진주 쪽은 사천과 함께 항공 우주 산업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고 이게 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고 교통은 다 한 시간대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 진주 사천도 부울경 메가시티 때문에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햇살이 더욱 만개한 빛을 내뿜는 김해 봉화마을. 김정호 의원이 머무른 10여 년의 마음이 지금의 봉화마을을 만들었다. 그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다.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마을이 참 황량했었는데 이런 자생하고 있는 조팝나무들을 보고 이거를 좀 많이 심자. 그러면 좀 꽃필 때는 환하게 안 좋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군데군데 많이 심었어요. 보면 조팝이는 이거는 제비꽃이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김정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정치에 발을 딛기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친환경 농업을 꿈꿨었다. 이후 마을 농민들에게 친환경 농법을 전하며 봉화마을을 지켜낸 농부 김정호였다. 이 논의 특징은 유기농 인정을 받은 논인데 볏짚을 수거하지 않고 썰어서 땅에다가 토양에다가 되돌려주는 학비를 안 줘도 양분이 충분한 거죠. 이게 이제 순환농법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연농업이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부 김정호를 믿고 따라준 고마운 농민들이 있다. 의원님을 만나고 이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 친환경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특히 자연에 순응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농민의 소득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친환경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저도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거는 단체로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한 분이 끌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정은 대표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봉화에서부터 시작된 그 리더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말분들이 따라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는 건 제일 처음에 이 밑바탕을 깔아주신 그 우리 김정호 의원님께서 처음 시작한 그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은 요즘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번의 봄과 9번의 겨울을 봉화마을에서 보내면서 김정호 의원은 땅에 쏟아부은 땀만큼 정치에 필요한 뚝심을 만들어 나갔다. 이제는 땅이 아닌 국민들 속에서 김정호 의원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저는 농사 짓는 10년 동안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농부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을 흘린다면 땅은 그 보답을 해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마치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농사와 같이 국민들이 시대 정신과 가치를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 진정을 다해서 그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뚝심 있게 또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인 그리고 당장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